지구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지구 환경 변화의 가장 민감한 지표인 빙하가 녹고 있다. 해마다 높아지는 기온은 생태계에도 위협을 가져오고 있다. 그린란드의 빙하가 현재 속도로 녹아내리고 인류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2100년까지 해수면은 6m 상승하고 인류는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막지 못한다면 안전지대는 없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 주목할 만한 친환경 대체에너지 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인류의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었던 화석에너지의 고갈 위기와 지구 환경 문제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신기술이 개발됐다. 공기여론을 이용하는 기존의 히트펌프 기술에서 한 걸음 앞선 공기대 물 방식의 기술로 대형 건물의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감소시켜주는 공기여론식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에너지와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에너지 절감 기술을 소개한다. 이곳은 공기여론식 히트펌프 기술의 사업화와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이다. 에너지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때문에 화석연료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노력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1999년 문을 연 이곳 역시 자연으로부터 무한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연구, 공기 중에 열 에너지를 이용해 냉난방은 물론 냉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기기를 제조, 판매해오고 있다. 이곳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공기 중에 열 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3건의 특허를 얻어 그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기술 개발자인 이용흥 씨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지 않았다. 공기여론식 히트펌프 기술 개발자 이용흥 씨. 무려 137번에 이르는 실패 끝에 그가 세상에 내놓은 기술은 전혀 새로운 기술은 아니지만 잘 알려져 있는 원리를 이용해 기존의 히트펌프 기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극복한 기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가 맨 처음에 시작했는 것 같은데 그동안 공기열을 이용한다는 것은 에어 투 에어로 해서 공기 대 공기, 냉매의 순환을 이용해서 공기 대 공기를 많이 나왔었고 이 히트펌프 시스템이 한 200여 년 전부터 카르노 사이클을 이용해서 쓴 것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공기에서 열을 뽑아서 물을 데피는 경우 아마 한국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시도하지 않았나. 공기여론식 히트펌프는 공기에서 열을 흡수, 고온의 여론으로 열을 운송하는 기계장치다. 그 원리를 살펴보면 증발기에서 외부의 열을 흡수하면 액체 상태의 냉매가 증발되어 압축기로 흡입된다. 압축기에서는 고온 고압으로 냉매를 압축해 기화시킨 다음 응축기로 보내는데 이 냉매는 응축기에서 열을 방출하면서 온수와 온풍을 만들고 액체 상태로 바뀐 후 팽창 밸브를 거치면서 액체 상태의 냉매가 되어 다시 증발기로 들어간다. 이와 같은 냉매 순환 과정을 반복하며 작동되는 것이 공기여론식 히트펌프다.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의 삼성 옴니타워. 4개 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주상복합 단지는 겉보기엔 여느 아파트 단지와 다를 바 없지만 그 안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 지하 8층, 지상 29층의 삼성 옴니타워는 상가와 업무시설, 그리고 72평형대 72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석유나 가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건물 전체에 난방을 가동시키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난방과 급탕은 물론 상가에는 냉방도 공급하고 있다. 맨 처음에는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태양열 에너지, 소형 열병합 발전기 등의 도입을 검토하다가 2005년 10월 최종적으로 엑서지21이라는 공기 히트펌프 시스템을 선택하였습니다. 가스보일러로 간헐식 난방을 할 때에는 실내가 춥다는
입주자들의 민원이 말도 못하게 많았습니다. 엑서지 21 난방 시스템을 도입한 후 24시간 지속적으로 적정 실내 온도를 맞출 수 있고 온수는 입주자들이 필요할 시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어 현재는 민원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주변 아파트로부터 부러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처음 설치 후에 몇 개월 정도는 시행착오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3년째 되면서 실내기 세대, 실외기 세대로 첨단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엑서지 21을 가동해 24시간 연속으로 실내 면적 약 7,000평에 달하는 72세의 난방과 주거시설, 업무시설, 상가 온수 공급을 해오고 있는데 현재 장고장 한 번 없이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공기 히트펌프는 공기 속에 숨어있는 자멸을 이용해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만들어 난방에 사용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만들어 냉방에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하나의 기기로 냉난방 겸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여름철엔 냉방으로, 겨울철엔 난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중앙 집중식 난방을 이용하는 이 빌딩 상가의 경우 엑서지 21을 도입한 이후 여름이면 온수는 온수대로 사용하면서 시원한 공기를 공급받고 있어 별도로 에어컨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엑서지 21은 영하의 날씨에도 외부 기온과 상관없이 60도의 온수를 일정하게 생산해내고 있다. 삼성 옴니타워에 가동 중인 엑서지 21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간 난방뿐만 아니라 바닥 난방까지 가능하다는 점이다. 공기 히트펌프를 사용해 주택 바닥 난방까지 적용한 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거 형태에 잘 맞는 형태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 시장에 나와 있는 공기 히트펌프가 공기 대 공기 방식으로 따뜻한 공기를 배출하는 공간 난방이 위주였던 점과 비교해본다면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가스보일러 사용할 때는 시간별 공급이다 보니까 실내 온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아서 추울 때도 있었고 온수도 시간별 공급됐었어요. 보일러 교체 후 난방과 온수가 24시간 충분히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고요. 집집마다 난방 온도를 원하는 만큼 조절하는 게 가능하고 이렇게 뜨거운 물을 펑펑 쓰고 따뜻한 집에서 살면서도 72평 아파트의 월 난방비가 제일 추운 1월에 평균 17만 원 정도 내외인 난방 시스템은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입주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진짜 바꾸기를 잘했다고들 해요. 실제로 지난 3년간 엑서지 21을 가동해온 결과 중앙 집중식 난방과 온수를 24시간 연속적으로 공급하면서도 기존 가스보일러를 가동하던 때에 비해 49.6%가량 난방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삼성 옴니타워처럼 공동주택의 바닥 난방을 공기 히트펌프로 해결한 예는 해외에서도 없는 최초의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40년 후면 석화 연료와 가스가 고갈되고 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때 공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성공한 엑서지 21의 개발은 획기적이죠. 계절에 관계없이 대기 중의 공기와 시스템을 구동하는 최소의 전기만으로 냉난방 온수를 사용하다 보니 난방비가 약 49.6%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석화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공기를 사용하므로 CO2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환경 친화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 옴니타워는 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최대한 받아들임으로써 자체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주택으로 거듭났다. 공기에 숨은 열, 즉 참열을 노다지처럼 사용하는 공기 히트펌프. 히트펌프는 어떤 기술이기에 공기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일까? 그 결과 계절의 변화나 시간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로 저온의 공급수를 최대 60도까지 중온수로 만들어 중앙 집중식 난방 및 온수가 필요한 모든 부분에 보조 장치가 아닌 주 보일러로 사용이 가능하게 만든 공기 히트펌프 엑서지 21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 96%를 상회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요즘처럼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때 고효율 에너지 전략 기기를 개발하는 등의 에너지 전략 대책이 시급했죠. 그래서
무한한 자연에너지, 그 중에서도 특히 공기의 숨은 열, 잠열에 주목했고 기존 공기 히트펌프의 한계를 극복한 엑서지 21을 개발했습니다. 공기 히트펌프의 원리는 간접 가열 방식이고 기존 일반 보일러는 직접 가열 방식으로 석유나 가스가 아닌 공기를 이용해 물을 데워 온도를 올린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열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엑서지 21은 이 흐름을 거꾸로 해주는 장치다. 즉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끌어올리는 장치다. 냉난방을 하는데 필요한 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운반하는 것으로 차가운 바깥 공기와 같은 저온의 열원에서 실내 공기와 같은 고온의 열원으로 마치 물펌프처럼 열을 끌어올리는 장치다. 히트펌프가 열을 운반하는 원리는 에어컨이나 냉장고와 비슷하다. 압축시키면 온도가 올라가고 팽창시키면 온도가 떨어지는 냉매를 순환시켜 냉난방을 하는 장치다. 히트펌프는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각 부분을 냉매가 순환하면서 열을 운반한다. 먼저 증발기에서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하면 액체 상태의 냉매가 증발되어 기체 상태로 변해 압축기로 흡입된다. 액화된 냉매는 마지막으로 팽창 밸브를 거치면서 압력이 낮아져 다시 증발기로 들어간다. 이처럼 순환 과정을 반복하면서 펌프 안의 냉매가 공기의 열을 빼앗아 기체가 된 뒤 다시 액체로 바뀌면서 차가운 물에 열을 전달한다. 공기의 열을 뽑아낸 뒤 이를 이용해 차가운 물을 온수로 만드는 게 바로 히트펌프의 원리다. 반대로 냉방으로도 이용할 수도 있다. 히트펌프 시스템에 냉매의 흐름 방향을 조작하는 사방 밸브라는 장치를 추가해 냉매의 흐름을 역전시켜 실내와 실외에 각각 설치되는 증발기와 응축기의 역할을 바꿔주면 증발기에서 열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저온의 냉수를 생산하여 이것을 냉방에 이용하는데 마치 에어컨처럼 저온 상태를 활용하는 셈이다. 이처럼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냉난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 여름과 겨울철 모두 이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찜질방처럼 뜨거운 온수와 시원한 휴식 공간이 동시에 필요한 공간에도 유용하다. 엑서지 21 하나로 에어컨, 온풍기, 보일러, 바닥 난방까지 4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대기 온도가 낮을 경우 온수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가장 문제가 됐던 기존 증발기의 구조와 크기를 조정한 특수 장치의 증발기를 개발하게 됐죠. 그 결과 영하 15도의 날씨에서도 증발기 건조 포화 증기 상태가 만족하게 가능해졌고 온도 변화에 따른 습도 상태에서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게 되자 60도의 온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엑서지 21 시스템은 국제에너지기구에 등록된 히트펌프 평균 성능 계수 COP 1에서 2 정도를 능가하는 COP 3 이상을 기록하며 히트펌프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겨울철 성능 저하라는 취약점을 해결했다. 영상 40도부터 영하 16도까지 원활하게 작동해 계절이나 지역에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한 최첨단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이 탄생한 것이다. 히트펌프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진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이진호 교수. 월간조선 기자가 만난 이 교수는 엑서지 21을 직접 본 후 이렇게 평했다. 엑서지 21은 공기의 열로 물을 데워 온수를 공급해 바닥 난방을 하는 히트펌프 시스템이죠. 바닥 난방을 하려면 온수의 양이 아주 많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대용량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엑서지 21과 같은 대용량의 히트펌프는 세계에서 유일한 겁니다. 그야말로 대용량이지요. 엑서지 21은 에너지 절감 효율이 클 뿐만 아니라 지열이나 폐수의 열을 이용한 히트펌프의 원리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정용과 주거용, 사무용 건물에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내 특허는 물론 미국과 일본 등 국제 특허를 획득한 후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며 삼성그룹 임원들이 거주하는 보라매 공원 앞 삼성 옴니타워에서 지난 3년간 가동시킨 결과 엑서지 21의 성능이 입증되었고 2007년 8월엔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실시한 성능 인증 시험에서
기술적 측면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이 밖에도 엑서지 21이 차세대 에너지원의 대안으로 지지를 받는 이유는 다양하다. 비싼 등유나 가스보일러에 대비해 시스템 운영에 들어가는 전기 요금만 소비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엑서지 21은 전기 1kW를 사용해 전기 3kW를 사용하는 정도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화석 에너지의 2분의 1 가격으로 대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동 중 고장이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라는 탁월한 경제성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개별 제어가 가능한 멀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실내기, 어떤 설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중앙 집중식 가정용 냉난방은 물론 빌딩, 호텔, 찜질방, 콘도 리조트, 스포츠센터, 병원 등 공공시설, 폐열 회수 시설 등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고, 더욱이 신축 아파트 및 빌딩의 경우 중앙 집중식 시스템에서는 엑서지 21 하나로 냉난방과 냉온수 사용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시스템이다. 공기 중에 숨어있는 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 무엇보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공동주택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동주택의 바닥 난방을 위해서는 온수의 양이 많아야 하고, 이를 위해 대용량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용흥 씨가 개발한 공기열원식 히트펌프 장치는 바로 이 점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 장치는 여름에는 물에서 열을 뽑아서 이 온을 버리는 장치고요. 겨울에는 여기 내부에 있는 지하실에 있는 열을 흡수해서 뜨거운 물을 만드는 장치입니다. 공기열원식 히트펌프 기술은 공기열원을 이용해 물을 가열하거나 냉각시켜 난방과 냉방을 순환하는 공기대 물 방식의 공법으로 특히 공동주택의 냉난방을 해결할 수 있어 주목받게 된 것이다. 특히 차가운 외부 온도에 민감한 히트펌프 시스템의 성질을 고려해 공기열원식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을 설계할 때 건물 지하주차장의 설치, 그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아무래도 외기 공기, 겨울철 외기 공기에 민감한 그 열온을 사용하기 때문에 겨울철 지상의 온도는 영하로 떨어지지만 지하에 설치하게 되면 지하의 공기는 영하로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기열원식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은 자동 제어 시스템의 모니터를 통해 지하 8층, 지상 29층인 건물 전체의 가동 현황을 한눈에 볼 수도 있다. 이곳 주상복합 아파트의 공기열원식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은 지하 5층에서 지하 8층까지 4개 층에 12대가 설치, 가동되고 있다. 닥트 같은 그냥 다 기존 거 사용하는 건데. 12대만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냉난방과 온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구동에 필요한 동력 에너지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열원식 히트펌프 기술의 특징 때문인데, 한 개의 장치에 60kW의 전력을 사용해 180kW의 열을 생산할 수 있는 고효율 에너지 절감 장치라는 점과 소규모 실험이 아닌 공동주택을 통해 실증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에너지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기도 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실증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처음에 2005년부터 시작해서 주거용 건물을 적용됐고 2010년도부터는 상가용까지 전체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최소 5년에서 최고 10년까지 이미 이 시스템이 실증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공기열을 이용한 히트펌프를 대용량으로 실용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이용흥 씨는 137번에 이르는 실증 실험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 대용량의 공기열원식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네, 이번에 저희 회사에 그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요청을 해온 회사의 여러 기술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하 2층, 지상 11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호텔의 문제점은 최근 강원도 속초의 한 호텔에서 의뢰해온 공기열원식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설치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인데, 되다 보니까
폭발이라든가 이런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기술 상용화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 자리에 모인 이들 모두 기대가 크다. 에너지 비용이 특히 이용흥 씨는 그 누구보다 큰 기대로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와 비교해 에너지 생산 비용을 6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공기열원식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대용량의 난방과 온수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호텔, 병원 등에서도 많은 기술 의뢰를 받는 등 에너지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기도 하다. 수치상으로는 이 에너지 냉난방에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 전체 전기 총 생산 용량의 한 27%를 여기다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XG21 같은 이런 어떤 제품을 저희들이 잘 활용하면은 국가의 어떤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절감되어진다 하는 것에서 이 XG21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으로 지금 있습니다. 경기 중소기업지원센터 지하에 마련된 기계실이다. 이곳에도 공기열원식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장치가 설치돼 있는데 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탈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프로젝트 K-맥 사업의 하나로 이곳에서 시범 가동되고 있다. 최고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건물 에너지 생산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서 연료전지, 가스 엔진과 함께 공기열원식 히트펌프 장치도 결합하게 된 것인데 특히 수축열 시스템을 통해 야간에 냉온수를 만들어 추결조에 저장했다가 주간에 이용함으로써 주간 전력 최대 부하 시 냉난방 전력을 감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람들에게 공기열원식 히트펌프 기술을 알리는 일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개발자 이용흥 씨. 슈퍼컴퓨터만큼 복잡한 수치 계산과 변화무쌍한 기온 변화에 대한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위해 공들여야 했던 무려 9년이라는 길고 긴 기술 개발의 시간이 이제야 하나의 결실로 맺어지고 있다. 우선 이 제품 자체가 정부한테 납품한 K-맥 사업의 일환으로 첫 번째 정부에 납품한 기계였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자동 제어 장치라든지 주위의 소음 방지 시설이라든지 기계 자체의 케이스라든지 모든 거를 좀 저희들이 뉴 모델로 GSBC의 중소기업 지원센터의 난방과 냉방을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공기열원식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이 가동된 이후 변화된 에너지 효율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통해 앞으로 이 기술이 에너지와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용흥 씨의 안내로 현재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열원식 히트펌프 장치에 대해 잠시 알아보도록 하자. 이게 이제 한쪽에 30마력씩이고요. 양쪽에 60마력인데 소음 문제가 상당히 작고요. 바이브레이션이 많이 나고 소리 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있는 핀 간격이라든지 사이즈, 냉매가 흘렀을 때 그 유량의 유속, 그다음에 발륨 이런 걸 좀 계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것만 만드는 데서 상당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투자해서 요게 완성이 된 겁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토탈 에너지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의 하나로 참여해 시범 가동되고 있는 이곳에서도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이용흥 씨가 개발한 공기열원식 히트펌프 기술은 중대형 건물에 적합한 에너지 절감 기술로 다시 한번 인정을 받고 있다. 이용흥 씨가 개발한 공기열원식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이 앞으로 좀 더 많은 곳에 적용돼 상용화된다면 에너지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터. 개발자 이용흥 씨는 그에 앞서 공기열원식 히트펌프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실질적으로 기술은 좋지만 사회 인식 문제가 히트펌프 시스템 인식이 그래서 상당히 고전한 거죠. 앞으로는 이제 에너지가 한 50% 전락되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우리 거를 좀 채택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많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이 공기 여론에 대해 회의적일 때 뚝심으로 밀어붙인 이용흥 씨. 계속된 실패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기에 그는 새로운 에너지 절감 기술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다. 기술 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열정과 투혼을 다시 한번 발휘한다면 공기여론식 히트펌프 기술의 보급도 머지않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석유, 가스, 석탄 등의 자원은 짧으면 수십 년 내에 고갈될 전망이다. 이제 세계 경제에서 환경과 에너지 문제는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고 미래의 후손에게 물려줄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대체 에너지의 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무한한 복사열에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엑서지 21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